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요즘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5도에 불과해서 많이 쌀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추워지면 목 뒤가 좀 뻐근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근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목이 아플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목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한의학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 출근할 때 찬바람이 확 부니까 목이랑 어깨가 조금 뻐근하고 그렇죠. 통증이 느껴지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절이랑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추울 때 가장 먼저 몸이 움츠러들게 되겠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어깨가 뭉친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안쪽에 있는 이 어깨 쪽에 승모근이라는 근육들이 많이 수축을 하게 되고 이 근육들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육이 수축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목 디스크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목 디스크가 눌리게 되면 뒤쪽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런 겨울철에 근육이 많이 수축하고 목 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계절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목 한 번 안 아파 본 분 없으실 텐데 좀 경추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추간반 탈출증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뼈는 이렇게 뼈가 하나씩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안쪽에 추간판이라는 경추 디스크가 하나씩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내 몸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뒤쪽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하필이면 그 뒤를 지나가고 있는 신경들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어깨 쪽의 통증 그리고 목 쪽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상부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흔하게 나타나는 두통 그리고 이명 그리고 어지럼증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네. 보통 이제 문제가 또 많이 생기는 5, 6, 7번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목의 통증과 어깨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 그리고 팔 쪽의 저림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척수 자체를 압박을 했을 때는 사지 마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그래서 무서운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사에서 이제 목 디스크 환자가 증가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원인을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뭐 컴퓨터 사용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좋은 말씀이세요. 최근에 우리가 아무래도 앉아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네.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용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목 디스크의 확률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결국 이제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가장 정상적인 그리고 목에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자, 왼쪽 편의 두 가지는 내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등이 많이 굽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스마트폰을 할 때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들어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등이 많이 굽게 되고 목이 앞으로 쭉 빠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 되고 디스크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자세들 이런 것들이 디스크의 대부분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제가 아는 분은 교통사고가 난 후에 그 목 디스크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한 번의 외상으로도 목 디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 디스크에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 목이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상 웬만한 사고가 나도 증상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세가 좋은 사람들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참 드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목 디스크가 원래 나타나기 쉬운 사람들, 특히나 일자목, 거북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충격인데 병원에 있다 보면 이런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사고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리고 목이 약간 뻐근해서 증상들이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네. 사라지지 않고 점차 목의 통증이
어깨 쪽이나 팔 쪽으로 내려가더라, 아니면 등 쪽으로 통증이 찌릿찌릿하면서 내려가더라, 이런 증상들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고 결국에 목 디스크라는 부분들을 그때 발견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몸이 안 좋았던 상태에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목 디스크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앞서 잠깐 원장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일자목이나 거북목 한 번쯤 또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목 디스크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결국 일자목과 그다음에 거북목, 앞으로 목이 쭉 빠져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이 자세가 디스크의 하중을 훨씬 더 증가시키는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척추는 이렇게 뼈와 뼈가 일직선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일자목이 됐을 때는 목이 앞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앞쪽에 디스크의 하중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디스크는 결국 물풍선 같은 그런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풍선을 앞쪽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네. 앞쪽과 그다음에 옆쪽은 우리 목에서 인대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웬만해서는 잘 튀어나가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뒤쪽은 약한 인대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척수랑 그다음에 팔 쪽으로 내려가는 등 쪽으로 내려가는 가지신경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뒤쪽으로 빠져나가서 신경을 압박하는 거, 이 부분들이 결국 목 디스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을 앞으로 숙이고 있는 자세들, 이 부분들이 목 디스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 디스크의 원인들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는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네, 제가 세 가지의 주요한 증상들 그리고 가장 많이 호소를 하시는 증상들을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먼저 통증이 시작되는 것들이 목을 약간 삐끗한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목 쪽 뒤쪽이 좀 결립니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통증이 시작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목과 그다음에 어깨 쪽의 통증에서 천천히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통증이 거의 다 나아져야 되는데 그 뒤부터는 목과 어깨 쪽의 통증은 어느 정도 다운이 되지만 팔 쪽으로 통증이 저린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기는 느낌, 아니면 번개가 치는 것 같다, 이렇게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팔과 손이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 떨리는 느낌, 이런 부분들을 호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날개뼈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견갑골 내측에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들이 점차 심해져서 병원을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목과 어깨 쪽의 통증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시일이 지나가면서 목과 어깨 쪽은 좀 나아지지만 등이나 팔 쪽으로 통증이 내려간다면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서 설명해 주신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근데 이제 가벼운 증상일 때는 병원에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어느 정도 증상일 때 병원에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네, 목과 어깨 통증만 가지고 우리가 통증이 디스크다라고 속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아까 뭐 추위에 갑자기 노출이 돼서 일시적으로 근육이 많이 수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을 잘못 자고 나서 증상들이 좀 나타난다거나 이런 근육성의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72시간, 한 3일 정도의 통증이 지속이 되고 이 네. 부분들이 천천히 나아야만 정상인데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팔 쪽으로 내려가는 저린 느낌들, 그리고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손에 힘이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 난다, 아니면 뭐 손이 남의 살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뭔가 밑으로 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목 디스크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서 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간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검사를 먼저 실시하게 되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만 가지고 우리가 디스크를 판단하지는 않죠.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을 하냐면 일단 환자분들의 증상을 먼저 캐치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게 돼요. 그리고 안쪽의 상황들이 뼈의 배열이 어떻다, 그다음에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MRI나 CT 같은 정밀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디스크랑 신경이 어떻게 됐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당신은 목 디스크다, 아니면 당신은 뭐 목 쪽에 척수의 손상이다, 아니면 단순한 근육통이다, 이런 식으로 확진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께서 본인의 증상을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내가 병원 가기는 좀 애매하고 네.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기도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 의사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학적 검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네, 앉아있는 상태에서 똑바로 우리가 수평을 보고 그렇게 앉아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을 옆으로 살짝 돌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꺾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기울여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척추를 살짝 돌려서 신경을 압박하는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압박한 상태에서 목과 그 다음에 어깨 쪽의 통증일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어깨 중단부 이후로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팔 쪽으로 증상이 내려가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등 쪽으로 증상들이 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뭔가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이 증상들을 한번 보시고 나타난다면 가까운 병원을 한번 내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목 디스크로 판명이 된다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네, 가장 먼저 우리가 목 디스크라면 결국 신경에 손상이 온 부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약 치료를 먼저 처방을 하게 됩니다. 목 디스크의 부종과 그다음에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주는 약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두 번째로는 신경이 손상된 부분들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한약들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랑은 달리 통증이 너무 극심하다는 네. 그리고 수면 장애도 좀 많이 나타나요. 네. 잠을 못 주무시고 체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 때문에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에 겹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침이나 봉침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침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등이 많이 굽어 있는 것들 그리고 목의 좌우 밸런스가 틀어진 부분들은 우리가 추내요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목 디스크는 결국 통증이 너무 극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동작침이라는 치료가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지금 이 영상은 목 디스크 환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내요법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추내요법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목의 배열들을 좀 더 교정을 해주게 되고요. 네. 자, 지금은 교정 들어가는 부분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목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신경들을 우리가 다시 또 풀어주게 됩니다. 약침 치료를 보고 계시게 되고요. 네. 한약에서 정제한 용액들을 환부에다가 직접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환자분은 약침 치료를 경추 5번, 6번 쪽에 내려가는 부분들에 맞았고 마지막으로 목 주변부에 있는 근육들을 치료한 다음에 한약을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됩니다.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의 부종, 염증, 그리고 신경의 재생 이런 부분들을 촉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실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방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치료로 호전된 환자들이 있을 텐데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목 디스크의 가장 우리가 티피컬한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네. 네. MRI 보면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목 디스크가 급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극심했던 이런 케이스였어요. 네. 네. 자, 동작침 치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목을 삐끗한 상태에서 목 디스크가 나타나고 침을 맞은 상태가 돼야만 천천히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시게 되거든요. 네. 자, 침을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목을 삐끗한 그런 상태에서 가누지 못하다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10분, 15분 정도 움직이고 나면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수축이 됐던 부분들이 풀리게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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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목의 통증 때문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통증이 시작돼서 네. 병원에 내원하셨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MRI를 검사를 해보니까 6번, 7번 쪽에 디스크가 아주 크게 그렇게 튀어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작침을 먼저 시작을 했고 이후에 한약을 복용을 하면서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요법, 조금 더 이제 약침요법 중에서도
상태가 심한 분들한테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이 네. 부분들을 한 5회 정도 시작을 했었고요.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이분은 디스크가 좀 많이 심했던 분이기 때문에 한 네. 2, 3개월 정도 치료를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치료 영상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제 치료가 호전된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MRI 영상을 한번 보면서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 목 디스크에 이제 문천장에 머리가 부딪혔다 그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사례인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목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고 일어나서 증상들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네. 일어나는 거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면 뭔가 삐끗하거나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목 디스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증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 이 환자분은 괜찮겠거니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팔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들이랑 그다음에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 때문에 이 부분들이 너무 심했던 거죠. 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해 주셨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마찬가지로 검사를 해보니까 이 환자분도 증상이 너무 심했었고 대부분의 목 디스크의 환자분들은 앞서 우리가 보셨던 영상처럼 목 디스크의 동작침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통증을 좀 줄여준 다음부터는 한약요법, 그리고 추내요법, 그리고 신경근 회복술 이렇게 치료를 함으로써 우리가 치료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해서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